초록 들판 위에 우뚝 선 바위는 천년의 비밀을 속삭이고 신비의 천년송은 나를 향해 손짓한다. 마디마디 세월의 무게가 더해지고 시간의 흔적은 흐르고 흘러 켜켜이 쌓여가는 곳. 나는 지금 천년의 기억을 더듬으러 고창으로 간다. 서울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려 3시간 30분 만에 전라북도 서남단 고창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고창의 얼굴, 고창읍성. 파란 하늘 밑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우뚝 선 모습이 옹골차 보인다. 조선 단종 때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된 고창읍성은 우리나라 3대 읍성 중 하나다. 이곳은 건교부가 뽑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하나다. 청설모들이 손님을 반기며 이곳의 기억을 말해주는 듯하다. 울창한 숲길을 걷다 보면 하늘을 향해 치솟은 대나무 숲을 만나게 된다. 하늘을 뒤덮은 댄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과 바람에 한여름 더위가 절로 씻겨진다. 고창읍성에 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답성, 성 밟기다. 이곳에는 음력 윤달에 돌을 머리에 이고 성 밟기를 하면 무병장수하고 극락승천한다는 전설이 있다. 성 밟기를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진다. 개운해진 몸으로 성벽 위에 서면 고창읍 전경이 시원스레 눈앞에 펼쳐진다. 나는 지금 여름바다로 간다. 90호 해수욕장은 고창 최대 해수욕장이다. 완만한 해변과 수심이 얕아 어린이들의 물놀이에 적격이고 염도가 높아 해수욕의 최적지로 꼽힌다. 90호의 여름이 한창이다. 해변 한켠에선 때마침 고창의 대표적인 먹을거리 풍천장어 시식회가 열렸다.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소리에 절로 입안에 침이 괭다. 풍천장어는 복분자와 함께라야 제격이다.
부드럽게 살살 녹는 장어 맛에 여행객들의 눈과 마음도 행복해진다. 자, 이제 나오세요. 자, 우리 초등학교 친구 잡았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네. 맛있어?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요? 그냥 담백하고요. 맛있는 거 기름이 많이 없고요. 원래대로 맛있는 거 같아요. 서울에서 먹으면 이게 맛이 이런 맛이 안 나. 여기서 먹으니까 이제 맛있네. 또 바닷가에서 먹으면 면시죠. 바람 시원하고 일단 또 고장에서 먹으니까 고창에서 먹으니까 맛있네 또. 뒤로 오버 불러주세요. 뒤로 오버. 자, 뒤로 오버 불러주세요. 뒤로. 90호 해수욕장은 명사심리 백사장으로 이어진다. 신기하게도 이곳은 차가 달려도 빠지지 않는다. 가는 모래가 단단하게 굳어있기 때문이다.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을 달리다 보면 내 마음도 천년의 시간도 함께 쌓여간다. 그 끝에서 만난 동호 해수욕장. 오늘의 시간도 여기서 끝나간다. 이곳에서 만나는 하루의 마지막 선물, 서해의 일몰. 황금빛 백사장, 황금빛 물결, 여독이 절로 씻겨간다. 태양과 바다의 사랑에 내 가슴도 황홀하다. 천년 고찰 문수사를 찾아가는 길. 수령 400년 된 단풍나무 숲이 하늘을 뒤덮고 나를 반긴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단풍나무숲 천연기념물이다. 가을이면 절정을 이룰 단풍에 앞서 여름 수국이 한껏 자태를 뽐낸다. 조금 더 올라가면 호젓한 천년고찰 문수사가 자태를 드러낸다. 문수사는 백제 의자왕 때 창건됐다고 전해진다. 대웅전의 빛바랜 단청과 사람 인자 다나한 맛배 지붕이 천년 세월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특이하게도 대웅전보다 문수전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문수보살을 모신 문수도량이기 때문이란다. 더욱 기이하게도 이곳 문수보살상은 어린 동자의 모습이 아닌 스님의 형상이다. 국내의 유일한 것이란다. 사람들은 인자한 문수보살께 어떤 지혜를 바라는 걸까? 이번 가을 화려한 단풍과 문수사의 아늑함이 나를 유혹할 것만 같다. 고창을 여행하다 보면 논과 밭, 야산, 심지어 집 뒷마당에서도 쉽게 고인돌을 볼 수 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 유적. 고창 고인돌은 2,000여 기 이상으로
동북아시아 최대 밀집지로 평가받고 있다. 수천 년 전 이 거대한 돌덩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옮겼을까? 땅 위에 두 발로 우뚝 선 고인돌 무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의 공간이 아니다. 수천 년 삶의 기억을 오늘로 이어주는 시간 속 이정표다. 고인돌을 둘러보고 국화 옆에서의 시인 미당 서정주 시문학관을 찾았다. 문학관은 선은초등학교 분교를 개조해 2001년 개관했다. 담쟁이 덩굴이 시만큼 절묘한 느낌이다. 문학관 앞마당 한 자락, 커다란 자전거 한 대, 바람의 자전거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라던 미당. 쉬지 않고 달리는 자전거를 바람의 역동성에 비유했다고 한다. 문학관 안에는 시인의 대표작 국화 옆에서가 친필로 쓰여 있고 생전에 직접 쓰던 유품과 육필 원고들도 전시돼 있다. 전시관 한쪽에서 시인의 아픈 과거를 함께 만난다. 일제시대 그의 친일시는 훗날 그에게 잠도 오지 않는 먹구름 속 천둥과도 같은 형벌이었을까. 문학관 바로 옆 미당의 생가다. 초가 두 채와 우물뿐인 생가는 강렬한 그의 미학적 시세계와는 달리 쓸쓸하다. 마당 한켠엔 다듬이돌을 베고 홀로 잠든 5살 미당이 있다. 그의 시는 그의 고독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생가 바로 옆 초가에서 미당의 막내 동생이 옛 이야기를 들려준다. 미당 선생님은 혹시 넘어 다니기도 하고 동생이 기억하는 인간 서정주는 어떤 모습일까? 형님은 장자시고 제일 맞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각별히 나를 귀여워하셨죠. 보통학교 다닐 때도 한 방에서 나를 데리고 자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생가 건너편 마을에는 한여름인데도 국화꽃이 한창이다. 처음으로 솟아오르는 햇볕이라는 뜻의 도둠별 마을. 이름만큼이나 예쁘다. 1km 벽돌담과 지붕에 샛노랗고 하얀 국화가 환하게 손님을 맞는다. 시 국화 옆에서에 나오는 누님도 벽화에 등장한다. 실제로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다. 영락 없이 거기 우리 손주들이 그래요. 할머니 여건 아직도 없이 켜져 있다고. 국화꽃에서 보면은 이제 거울 앞에 들어 누님 같은 꽃이요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머님이세요, 누님이세요? 큰 누나, 작은 누나 그랬어. 이제 기를 때 우리 동네에서 예. 다 겪고 말씀할 때 큰 누나, 작은 누나. 첫째는 큰 누나. 예. 그러면 누나라고 불러요? 누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누님이라고 부른다는 게 못 알아들어오시면은. 예. 똑 닮으셨네. 시를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정겹고 포근하게 다가온다. 우리 하가님. 다시 바닷가로 나가니 갯벌이다. 트랙터를 개조해 만든 갯벌 버스를 타고 갯벌 체험에 나섰다. 부드럽고 찰진 갯벌,
살아있는 느낌이다. 맨발이어도 문제가 없다. 갯벌 체험의 백미는 뭐니 해도 조개 캐기. 조금만 파도 갯벌의 조개가 지천이다. 자신이 캔 조개는 원하면 다 가져갈 수 있다. 많이 잡으셨어요? 네. 얼마나 잡으셨어요? 오, 몇 시간 동안요? 아, 네? 오, 너무 많이 잡았네. 소라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갯벌에선 모두 동심이 된다. 많이 잡았어요? 9개. 아, 9개 잡았어요?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 온 애들하고 같이 오는 게 재밌습니다. 움직여! 고창의 갯벌은 광활하고 풍요롭다. 그 갯벌에서 사람들은 자연과 하나가 된다. 조개 캐기가 끝나면 또 다른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갯벌 버스에 몸을 싣고 물 빠지는 바다 쪽으로 가는 길. 갈매기들이 반갑게 인사한다. 전통 고기잡이 방식인 정치망 어장 체험. 바닷가에 V자 모양의 그물을 쳐놓고 물이 빠질 때를 기다려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주워 담는 방식이다. 요즘 잘 잡히는 고기는 조기. 물에 빠져도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다. 풍요로운 고창의 바다는 갯벌 바로 옆에 염전도 선물했다. 맑은 하늘과 햇빛 그리고 바람이 잘 어울린 곳에서만 좋은 소금이 나온다. 고창이 바로 그런 곳이다. 해가 좋은 날 연부의 하루는 쉴 틈이 없다.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부의 구슬땀은 소금이 되고 그 소금은 짜디짜게 익어간다.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루 전부 돌아다니는 거지. 선생님 흘린 땀만큼 이렇게 땀이 다 소금이 된 거예요? 그러지. 그렇다고 봐야지. 짜니까 소금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았다. 녹두장군 전봉준이 태어난 고창은 동학혁명과 관련이 많은 곳이다. 4천여 명의 농민군이 모여 보고간민의 포고문을 발표하고 봉기한 이 자리엔 횃불을 형상화한 기념탑이 그날의 뜨거운 함성을 하늘로 토해내고 있는 듯하다. 기념탑 앞 농민군 훈련장엔 잡초만 무성하다. 이루지 못한 혁명을 아쉬워하듯 바람에 일렁인다. (20리) 떨어진 곳 동학 농민군이 점령했던 무장읍성. 1417년 조선 태종 때 축조된 성은 동학혁명의 중심지였음에도 비교적 온전한 모습이다.
성의 정문격인 진무루에는 이 성에 머물며 감흥을 읊었던 옛 학자들의 시들이 걸려 있다. 훈민정음 창제에 공을 세운 신숙주의 시도 있다. 누각에서 바라보면 낮은 지붕들을 이고 있는 마을이 정겹게 한눈에 들어온다. 두 개의 시간이 맞닿은 진무루를 지나 한 걸음 한 걸음 성 안을 걸어본다. 걸음걸음 시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다가온다. 나의 마지막 여행지 선운산을 찾아가는 길. 들판 한가운데 거대한 바위산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신선이 술에 취해 넘어져 들고 있던 술병이 땅에 꽂혔다는 병바위다. 이름은 병바위지만 언뜻 봐도 영락없는 사람 머리 모양이다. 코와 입, 이마까지. 그저 신기하다. 병바위, 소반바위, 형제바위, 안장바위. 이름만큼이나 신기하고 사연 깊은 기암괴석을 고창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도솔산으로도 불리는 호남의 내금강 선운산. 울창한 숲길을 지나 1500년 고찰 선운사를 찾았다. 선운사는 서기 577년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됐다고 한다. 벚꽃, 계곡, 단풍과 동백, 사시사철 아름다운 선운사에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불타 광해군 때 다시 지은 것이다. 하늘을 이은 처마와 그것을 떠받친 기둥에서 500년의 세월의 무게를 느낀다. 빛바랜 단청은 오히려 화려하고 생생하다. 서정주가 시로, 송창식이 노래로, 유홍준이 글로 찬미한 동백나무 숲은 대웅전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붉은 동백꽃은 떨어진 지 오래. 500년 된 나무엔 동백 열매가 한창이다. 선운사를 나와 도소람으로 가는 길. 숲은 햇볕을 가려주고 개울물은 마음을 달래준다. 30분 정도 걸으면 천연 석굴이 나타난다. 신라 진흥왕이 왕위에서 물러나 수도했다고 전해지는 진흥굴. 굴 밖을 바라보면 세상의 번뇌가 사라지는 것 같다. 바로 옆에는 품새가 예사롭지 않은 천연기념물 장사성이 있다. 28m의 노송은 3m 높이에서 2갈래로 갈라지고 그 위로 다시 8갈래로 갈라져 있다. 부채살 모양이다. 600년 고성의 고관 기품에 흠뻑 빠져본다. 다시 1km 정도 길을 따라가면 도소람 마애부를 만난다.
40m가 넘는 암벽에 새겨진 마애불은 동양 최대.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마애불은 장대하지만 온화한 얼굴과 원시의 미소가 일품이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는 배꼽 속 비결록을 동학접주 손아중이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마애불은 새로운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용히 천년의 미소를 짓고 있다. 마애불 뒤 가파른 계단을 힘겹게 오르면 벼랑 끝에 겨우 털을 잡은 작은 암자가 있다. 상도솔암으로도 불리는 도솔천 내원궁. 안에는 보물로 지정된 지장보살상이 있다. 일반 불상과 달리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균형 잡힌 얼굴과 섬세한 손끝,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 이 불상은 고려 후기 불상 중 최고 걸작으로 손꼽힌다. 내원궁에서 바라보는 경치 또한 일품이다. 여기부터는 길이 험해진다.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용이 승천했다는 용문굴이 나타난다. 요즘은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의 어머니가 죽은 곳으로 더 유명하다. 용문굴에서 30분 정도 올라가면 드디어 천마봉 정상. 도솔천의 비경이 아찔하게 펼쳐진다. 선운산 최고의 절경 낙조대. 이곳이 나의 고창 여행의 종착지다. 황홀한 낙조와 함께 나도 천년의 기억도 그렇게 물들어간다.